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 패드가 더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또 예상 밖으로 시장이 좀처럼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과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다시 내려와 줘서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18일이죠.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또다시 10원이 더 올라갔고요. 패드의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여전히 높은 환율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강달러 현상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패드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시장이 다소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또 미국의 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간밤에 미국은 S&P 500 ETF가 0.23%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ETF도 0.25%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따라서 오늘 국내장은 주요 ETF들이 조금은 좋은 모습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10%,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1%,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11%,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2%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반도체 ETF만 하락을 했고요. 반면 국내와 중국의 반도체 테마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다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한 주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9에서 30% 정도 하락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19%,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2%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중국의 2차전지 테마 ETF들이 조금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락을 했던 분위기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2차전지 ETF가 다시 상승을 했지만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아쉽게도 더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점 대비 상승률도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16%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19%,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8%,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 ETF도 마이너스 11%,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7%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아쉽게도 모든 테마 ETF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메타버스 ETF와 클라우드 ETF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 반면에 사이버 보안 ETF는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29% 정도 내려가 있고요.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3%,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클린 에너지 부분하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탄소 배출권 ETF가 다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 역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그나마 크게 잡혀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ETF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해 있고요.
아리랑 히토류 ETF도 마이너스 13%, 그리고 아리랑 수소테마의 ETF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성과가 갈린 것 같은데 배당 기족주와 중국의 가창판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대해서 상위 10대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ETF는 그래도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 분야들도 현재 저점 대비 상승률은 좋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성장하는 배당주 ETF인 SCHD ETF가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의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의 ETF가 마이너스 16%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의 가창판 ETF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마이너스 55% 정도의 큰 하락률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장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의견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상관하지 않고 적리식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자신의 투자 가치관대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